자, 그 다음, 드론 시스템까지 아까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우리 드론, 잠깐만, 그거 하나를 보고 갈게요. 뭐냐면,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잠깐 보면, 음, 요게 이제 우리 드론 조종사 자격증 실기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잠깐만요. 봅시다. 요게 이제 우리 드론 자격증의 실기 시험을 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체는 어,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건 DJI 농약 드론인데요. 굳이 이거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회사 거 써도 상관없고요. 이거 써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좀 좋은 거 쓰면 제어가 쉽다고 해서 또 좋은 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음. 전원 꽂는 것도 좀 그 순서가 있어서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은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가 있어요.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 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어들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텐데 용어는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각각에 대한 용어들을.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수동 모드, 그러니까 GPS 모드하고 에티 모드라는 게 있는데 그 모드를 써야만 되고요. GPS 모드를 쓸 경우와 그 다음에 에티 모드를 쓸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계속 느껴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바콘이 있는데 이 라바콘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제기처럼 숯이 있어요. 이 숯의 움직임을 보면 얘가 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비행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50m까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조작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저거는 손의 감각이 익혀져야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각각 동작, 구분 동작을 항상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시험 볼 때는 계속 말로 하면서 이제 해줘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거는 실습이니까, 조종 실습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다 해야만 되고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온 그 과정 해서 정확하게 또 갔다 가서 쓰고 와서도 정확하게 서서, 여기 라바콘에 보면 요그 숯이 막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조종자에 따라 틀려요. 이렇게 이제 왔다가 삼각 비행을 합니다. 삼각이라고 하는 건 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합니다. 쭉 상승했다가 올라가죠. 이렇게. 사실은 여기 좀 기다렸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잘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지해서 서 있어야죠. 이때는 이 밑에 이 나복칸이 흔들리는 게 안 보여서 사실 보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하강에서 요 라바칸 위치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딱 정지. 여기 이제 라바칸의 숯이 막 움직이죠. 너무 나가거나 들어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 위치로 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버링 하고요. 이제 원주 비행을 하는데 이게 제일 힘들죠. 원주 비행은 여기 와서 쭉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돌거나 상관없어요. 얘는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원주 비행을 하게 됩니다. 쭉 이렇게 원주를 돌게 되죠. 원이 좀 약간 틀려졌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이만큼 와서 이렇게 돌아야죠. 요 원주 비행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뒤에까지 이제 숯이 움직이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 숯이 움직여주고, 그죠? 왔다가 숯이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돌아서 딱 틀어서 여기까지 딱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원주 비행이 좀 약간 힘들죠. 이 부분은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삼각 비행과 원주 비행과 기체 정렬한 다음에 이제 대각선, 또 대각선으로 비행하는 것을 하죠. 그 다음에 비상착륙. 비상착륙은 올라갔다가 이제 바로 여기 멀리 갔는데 여기 밑에 보면 비상착륙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딱 떨어져야 돼요. 이게 발이 빠져나가나 보면 실패. 지금 에티 모드는 이제 GPS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손으로 이제 조정을 해야 하고요. 이륙에서 계속 손으로, 이때 바람이 불면 막 흘러다니기 때문에 제일 어렵죠. 그래서 위에 올라갔다가 정지했다가 계속 정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착륙장 위치로 이제 다시 가죠. 쭉 가서 요 착륙장 위치, 여기가 그 위치로 올라가서 딱 서 있어야 돼요.
딱 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착륙. 쭉 착륙을 합니다. 이때도 요 착륙장에 정확하게 착륙을 합니다. 이때는 애뜸 모드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자기가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거의 손감각으로 계속 잡아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시동을 건 다음에 다시 이륙을 해서 GPS 모드로 합니다. 그리고 정지해 있고 쭉 해서 이제 대각선으로 가죠. 그래서 이쪽 라바콘까지 대각선으로 가요. 대각선. 쭉. 그리고 정지. 그리고 다시 호버링 한번 해주고 우측면으로 방향 트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백 홈 위치로. 그래서 이게 이제 착륙장 위치로 올 때도 뒤로 오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요. 잘못하면 방향 감각이 있어야죠. 키에 대한 방향 감각. 그래서 정확하게 왔으면 여기 나바콘이 흔들리고요. 제기가 흔들리고요. 그걸 보고 다 왔으면 이제 착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착륙장에 정확하게 딱 이렇게 떨어져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고요. 비행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체를 점검하러 가서 하나하나 기체 점검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아워메타는 이제 비행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 드론 전원 빼고 조종기 전원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체 점검. 전원 다 뺀 다음에 기체 점검 해야겠죠. 비행하기 전 확인, 비행 끝나고 다시 기체 점검해서 확인. 그래서 각각 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드론 사이즈나 드론 형태에 따라서 점검하는 용어들이 좀 차이는 있어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배터리 분리를 해서 빼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원위치로 가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실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수행을 해서 완료가 되어야만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여기 아까 이제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들이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실습을 하면서도 계속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생각이 안 나요. 잘 순서가 가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익숙해야만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좀 필요로 하죠. 제가 할 때는 사실 이제 겨울에 1월인가 겨울에 해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손이 이제 이게 조종기를 잡아야 하는데 손이 얼어서 조종기가 잘 익숙하지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 춥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잘 배우긴 했는데 어쨌거나 손에 이제 저 조종기가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을 해야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조종기를 보면 이제 이 드론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모드라는 게 있어요. 모드. 아까 이제 잠깐 동영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매뉴얼 모드가 있고요. 매뉴얼 모드는 손으로 조작을 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티 모드가 있죠. 에티 모드는 안에 센서는 이제 고도 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작을 하고요. GPS 신호가 없기 때문에 얘가
자기 현재 위치에 정지를 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흘러가요, 드론이. 그래서 다시 손으로 조작해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와줘야 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GPS 모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GPS가 현재 이 드론의 자기 위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딱 정지해 있거나 이렇게 호버링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RTH 모드는 이제 Return to Home 이라는 약자고요. 그래서 얘 드론이 어디에 가 있던 간에 저 RTH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처음에 비행을 하면서 떴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드들은 좀 용어는 좀 알아놓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 모드, 그 다음에 에티 모드, altitude의 약자입니다. 이게 에티가. 그래서 이제 altitude 모드 너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에티 모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티 모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암대, 그 다음에 프로펠러. 원래는 프로펠러도 점검해야 돼요. 프로펠러 깨짐 이상무, 그 다음에 모터 이상무, 모터 고정 이상무, 암대 이상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제통 이상무, 그 다음에 요 랜딩 기아 이상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조종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조종기. 조종기는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동영상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동영상에 있는 그 조종기는 세트로 나온 거예요. 드론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레디오리크라는 회사에서 조종기만 파는 회사인데 요거를 이제 드론에 이제 연결시켜서 쓰게 되는 구조고요. 원래 이런 조종기들은 옛날에 우리 RC 카에서 혹은 헬리콥터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RC 비행기들 소형 거기에 많이 썼던 조종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느 특정한 제품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RC용의 장비에 연결만 시켜서 쓸 수 있게 연결해서 세팅해서 쓸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조종기만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이제 요 스위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스위치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디오링크도 당연히 중국 회사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그 하이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었어요 이거를. 근데 예전에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게 뭐 100만원대 막 이렇게 비쌌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싸졌죠. 그래서 이제 하이텍이라는 회사도 이 사업은 이제 접었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주로 그 다음에 고급 프리미엄들은 다 일본 제품들 후타바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요거를 조종기를 만들고 있죠. 중국 거 제품에서는 이제 레디오링크라는 회사가 그나마 쓸만하게 만들고 있죠.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닌데 꾸준히 이 조종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조종기 하나만 세팅만 하는 것만 배우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몇 번 계속 보고 잡아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마다 요게 이제 다 다릅니다. 세팅하는 것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저거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스위치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요 스틱, 이게 이제 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거 스틱은 조종기, 예, 조종기 스틱. 그래서 요게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왼쪽 것과 오른쪽 두 가지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종기가 만들어질 때 조종기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주로 물론 이제 두 가지만 픽스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드 1번이냐 모드 2번이냐 이렇게 이제 모드로 따져집니다. 그래서 그 모드에 따라서 요 스틱의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동차로 보면은 유럽 방식이냐 한국 방식이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면 유럽 방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종기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종할 때 헷갈리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방식과 국내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모드 2번을 쓰고 있고요. 네, 모드 1번은 주로 이제 유럽 방식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에 따라서 요 스틱의 역할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우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 뒤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는 요 스틱을 우리는 이제 러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러더 엘리베이터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스틱은 에어리언 스로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지금 이 용어는 뭐냐면 요 조종기가 이 스로틀을 기준으로 잘 봐야 돼요. 스로틀. 이 스로틀은 우리가 그 드론을 상승하고 하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스로틀이에요. 이 스로틀이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모드 1번이냐 모드 2번이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얘는 지금 모두 1번인 거 봐요. 스로틀이 이쪽에 있네요. 원래는 왼손에, 우리는 왼손에 있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이건 관계없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기가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한번 익숙해지면 그 조종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연습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들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세팅을 할 때 써요. 예를 들면 뭐 모터를 서브 모터를 더 드론에 부착해서 뭐 떨어뜨린다든가 뭐 로보팔을 붙여서 로보팔로 해서 뭔가를 잡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세팅하는 것만 해도 복잡하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모니터는 안에 이제 얘 세팅할 때 보는 모니터들이고요.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 조종기 자체에서도 다 설정을 하거나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12채널 요 채널이 총 12개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10채널 한 9채널 10채널 이 정도 대가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12채널이면 얘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거의 다 기능을 다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기능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채널이 많은 걸 써주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뒤에는 나머지는 뭐 배터리 넣어서 하는 거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 각각의 용어는 뒤에서 다시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 다시 볼게요.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고요. 조종기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